이강인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 뉴스를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이 바쁘셨죠? 코멘트하고 그러느라고. 예, 갑자기 잡힌 일정. 그러게 막 일이 계속 커지는데 예. 정신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그랬고, 네. 다들 전달이 됐고, 외신들은 좀 냉정하게, 외신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냥 팩트만 한번 좀 나열해 볼까요? 네. 외신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정신이 없고 그렇죠. 그들도 뭐 이런 걸 예상했겠습니까? 뭐 외교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깜짝 이런 단어가 물론 많이 나오고요. 이제 독일의 그 언론들 같은 경우도 슈피겔이라든가 또 그 ARD 방송 이런 데에서도 이제 깜짝 제목에 깜짝 예, 이렇게 예, 넣었어요. 깜짝 방문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왔고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죠. 특히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기껏 행사를 해놨더니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썩 그 관심을 다 빼와가지고 뭐 당연히 이제 일본 언론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근데 이제 뭐 드라이하게 네. 뭐 거기서 무슨 불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현장에 나가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 뭐 당연히 실시간으로 방송에서도 나오고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이 입장은 서로 다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정치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에서 그 평화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욕이 강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한 반면에 북한은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 이제 굉장히 성급한 그런 상황에서 두 양 정상이 의견이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적인 회동을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뭐 미국에서도 미국 언론은 이제 어제도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CNN 같은 경우도 뭐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중계를 하고 중국도 물론 그랬지만 미국의 워싱턴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 북한의 그 수반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등등. 뭐 근데 또 어디선가는 사진 찍기 참 좋게 세팅 뭐 그렇게 꽤 혹평하면서 이벤트성을 그렇죠. 꼬집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몇 나오고. 군데 예. 보고 이벤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외신에서 많이 나왔고요. 예. 근데 뭐 그런 거야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고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봤는데 그 왜 경호원들과 카메라맨들 막 뒤엉켜가지고 뒤섞여 있는 거 뭐 정신 제대로 뭐 화면이 안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예. 그것도 어떤 그 만들어진 에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도 심지어 연출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음모론이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숨소리가 색색 소리가 예, 난다는 거 가지고 폭스 뉴스였던가요? 거기서는 건강에 안 좋은 것 아니냐.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던데. 근데 뭐 이 친구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좀 체중이 나가고 예. 운동 안 하게 생겼잖아요. 살 뻥뻥 찌고 담배도 피고 그러면 숨이 좀 가쁘겠죠. 아마 저 계단 오르기 같은 거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해야겠죠. 아니, 아직 뭐 나이 근데 젊은데 뭐. 앵커가 의사도 아닌데 뭐 그런 멘트까지 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 건강에 안 좋은 걸 앵커가 어떻게 알아요? 그 먼 거리에서. 저한테 하시는 아니 그 폭스. 폭스. 아니 설마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폭스 뉴스의 앵커가 그랬다고. 저기 그 일전을 불사하겠습니까 지금? 그쪽 폭스가 그 친하죠 트럼프하고. 그렇죠. 예. 좀 극우 성향에 가까운. 보니까 저 이런 거 한번 하면 누구는 그것만 센대요. 호흡수만. 아이고. 생중계 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걸음수 세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AI인가 로봇? 네. 예. 걔한테 뭐 주면은 쫙 뭐 건강형이 나온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아무튼 예. 먼 거리에서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네. 그러게요. 저는 좀 어쩔 땐 일부러 아는 것이 병이라고 너무 이만한 것을 모아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무슨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그 사회과학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에서 눈부신 성과를 흉내내려고 자꾸 이제 뭔가를 분석을 하려고 드는데 자연과학과 달리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죠. 자연과학은 분해하고 분석해가지고 요만한 것만 가지고 해서 팩트를 찾아내는 반면에 그 사회과학에서 그렇게 무슨 그 뒤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놓고 이렇게 봐야지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연구소 이름이 인문결 연구소. 예. 결이죠. 예예. 역시 결이 저랑 통하네. 저도 그 빅데이터라는 이름 하에 네. 뭐 숨소리를 뭐 몇 개, 뭐 5분간 했더니 호흡이 몇 번이었더라, 뭐 몇 걸음을 걸어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 뭐 일반의 보폭에 비해서 낫다, 어쩌고 그래서 어디 질환에, 어느 계통의 질환이 우려된다, 막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자규적인 것 같고. 조금만 긴장해도 숨소리가 가빠지는데 뭘.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안경 꼈다 벗었다 하는 것 갖고는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코가 간지러우면 꼈다 벗을 수도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뒤에 가능성이 있는데. 예. 함정 회동권은 그렇고, 네. 제일 황당한 거는 보나마나 일본과 아베와 오사카 20, 아, 그렇죠. G20 다 했는데 뭐 뉴스 한 줄 없고, 그날 그냥 트럼프 오자마자 뭐가 막 터져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할 건 하나 있죠. 트럼프와 시진핑 네네. 무역 전쟁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예상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중 무역 전쟁은 단시간에 끝날 것은 아니다. 적어도 10년은 갈 수 있다. 길게 이제 보자면. 근데 그럼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뭐 둘이 아웅다웅만 할 것이냐? 아니다. 중간중간에 휴전을 하면서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한번 휴전을 한 타이밍이었죠. 휴전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이번에 중국이 계속해서 협상장에 나오기를 거부하니까 예. 이번에 G20 나와라. 안 나오면 나는 한 방 진짜 갈긴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한 방 때린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긴다, 나 때린다. 시진핑 주석이 나름 고심해서 이제 카드를 준비한 것이 이제 북한에 방문해서 뭐 좀 좋은 거 뭐 없겠냐, 좀 한번 내놔봐. 그럼 내가 좀 갖고 가게. 예. 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얘기했던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이번에 이제 협상장에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휴전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결과들을 내놨고, 이제 그 직전에도 중국이 미국산 그 대두를 수입을 안 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노리는 그런 공격을 카드만 뺐다가 다시 넣었죠. 수입을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근데 이제 동시에 또 미국이 지금 이란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이란산 석유는 또 수입한다. 그러니까는 양면 작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양동.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갔고 협상을 계속 유지한다. 뭐 그렇게 그런 선으로 일단은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강한 그 관세의 그 추가 제재 이런 것들을 약간 뒤로 미루고 그런 선으로 뭐 사실 근데 그 예상 밖의 뉴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뜨뜻 미지근한 겁니까? 정답을 잘 못 찾겠으니까 일단 바둑 한참 두다가 잠시 이대로 두어. 그걸 예. 보고 우리 봉수라 그러잖아요. 바둑은 잘 모릅니다. 네, 봉수라고 그래요. 예. 다들봉, 봉수.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대로 이어가는데 예. 일단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둘이 정말 제대로 한번 붙으면 글로벌 차원에서 부정적 효과가 엄청날 것 같으니까 둘이 최악의 지점까지는 가지 않고 거기서 그렇죠. 한 발 멈춘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두 개가 같은 것이라고 같은 보거든요. 미국이 아주 작정을 하고 굴복을 시키려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 금융 위기가 정말 이게 정말 그 위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자기들의 의지와 파워는 어느 정도 그렇죠. 전달이 됐다. 그리고 이미 중국이 약간 그 좀 꿇는 듯한 네. 자세는 분명히 취한 것 같으니 네.
일단 그럼 휴전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글로벌 금융을 포함해서 모든 체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극에 의해서 좀 이끌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중국을 무리하게 굴복을 시켜가지고 이 체제를 흔들어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넘버 2를 완전히 꿇어라고 하기에는 넘버 2가 너무 커 있어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세계의 공장인데 예. 지금 조금씩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또 중국에서도 당황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상황으로 굴러갈지는 미국도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외풍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여서 그렇죠. 네. 주가 하락폭도 그렇고 무역 격감하는 것도 그렇고 1위 무역 국가가 중국이고 2위 국가가 미국이니 그렇죠. 지금 양쪽에 다 부진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자, 그 문제는 뭐 최극단은 피해가는 것으로 네. 예, 어느 정도 예측도 또 임 소장이 지난 시간에도 예측한 바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자, 이번에 주최국으로서 장소 제공만 한 건지 아니면 일본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 첫날 보니까 누구죠? 아베 총리 그 복장이 저는 참 눈길이 갔어요. 감색 싱글 슈트 위아래에 네. 흰색 셔츠에 감색 타인데 노란색 그 진 노란색 어우, 사선으로 자세하게 스트라이프가 보시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예. 굉장히 전통적이면서도 고급스럽고 액티브한 느낌을 주는 그게 또 유럽 왕가들 무슨 합스부르크니 뭐니 이런 데도 좋아하는 문장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생긴 건 또 좀 비교적 허여멀건하잖아요. 응? 아베가. 네네네. 그런데 슈트는 멋있었는데 정말 회담 결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에 뭐 했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 행사를 열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잖아요. 일본에서 개최했던 역대 가장 큰 국제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비중 있는 행사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의 중재 노력 그것도 그랬지만 예. 국제 무대에서의 본인의 어떤 이제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 정치인으로서의 그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제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그 아베 총리의 한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현재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한계라고 해야 될까 뚜렷한 어떤 그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예.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그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사이에서 사실 이 처음에 G20가 그 세계의 주목을 받은 거 지금 사실은 그 유엔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예. 국제 회의. 국제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해마다 하든가? 네.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죠. 매년이요. 네네. 매년 해서 그러니까 지난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했었고 네, 그 네. 전에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했었고 음흠. 매년 하는데 해마다 특히 그 리만 브라더스. 이제 그 미국 2008년도였죠. 그때 네. 이제 그 위기 이후로 리만 브라더스 은행 네, 파산. 네 지금 파산 그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이후로 특히 이제 이 저 G20의 역할 뭔가 좀 중심을 잡아줬으면 하는 네. 왜냐하면 국제 무대에서의 어떤 그 정부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그 은행이라는 것이 없고 사실 뭐 세계은행이 있지만 그거는 뭐 미국이 움직이는 거지 세계은행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트 체제 붕괴 이후 WTO와 IMF가 네.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주축을 맡겠다고 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G20에 뭔가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된 기조가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네. 자유무역, 공정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었는데 네. 지난해부터 이게 빠졌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올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도 결국은 집어넣지를 못했죠. 예. 근데 미국을 제외한 19개국, 그러니까는 유럽 연합까지 포함해서 이제 19개국이죠. 에서는 전부 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 보호무역을 이제 배격한다는 내용을 넣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미국을 제외한 전 모든 나라가. 예. 근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no 그 한마디로 그냥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사이에서 그러면 아베 총리의 노력은 뭐였는가? 사실은 그러니까 초안을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정상들이 보고서 이거 넣자 빼자 조정하자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초안에서부터 금고가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베 총리가 뭐 처음부터 전혀 본인이 그냥 저 트럼프 대통령 뒤에 서고 싶었지 중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역량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역량이 네. 그러니까는 되지 않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재를 하겠다는 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그게 중재는 아니잖아요. 예. 그건 대변인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큰 역할이 없었다. 폐막할 때쯤 되면은 그 아베 총리의 표정도 별로 밝지도 않았잖아요. 좀 멀뚱하니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예. 왜 오케스트라 보면은 제일 할 일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팀파니 주자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티파니 주자들은 미안한데 네. 사실 티파니가 좀 비중이 없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북덕방 영감처럼 뒷주머니 쥐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몇 분 빠바바바방 할 때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대신에 여러 악기를 다 다룹니다. 함께 하죠. 예, 여러 악기를 다루죠. 그러면 G20 이 회의체 무용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당장 이걸 누가 주동하거나 나서서 없애버리고 그러기도 또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럼요. 일단 뭐 미국이 예. 이거를 없애자는 그런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은 그나마 이 G20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주의라는 말을 좀 이 뒤로 숨을 수가 있는데 예. 그나마도 없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G20이 미국이 쥐고 흔드는 대로 가만히 따라가 주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자신들이 쏟아지는 비난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번 회의에서도 본 것처럼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는 그런 것도 이제 없을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자유무역 촉진 그것에다가 또 하나가 파리에서 기후 조약을 했었던 것,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 협약을 했었던 것을 미국이 또 탈퇴를 예. 또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도 유럽에서는 지금 좀 뭐라고 할까 좀 심각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지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결과가 네. 녹색당이 아주 약진. 수직 상승하는 그런 네. 결과를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프랑스, 스페인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상기후 원래 그쪽 지역이 지금 6월 말에 오늘은 7월 1일입니다만은 6월 말에 그렇게 더운 동네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죠. 뭐 40도가 올라가는 이거는 6월 말에 그쪽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기후 이변이 정상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 신문을 잘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무덤덤해져 버리잖아요. 예. 근데 글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는 정말로 미국에서는 그거 거짓말이다. 특히 이제 어느 나라나 약간 극우 쪽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기후 변화 이것 뭐 우리 인류의 우리가 자승자박 우리가 만든 이제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럴 리가 없다.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쪽이 정치 지형에서 보면 극우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느 나라는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이후로는 그쪽에서 목소리들이 더 강하게 나오고 이게 결국은 이번에도 또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예. 결국 G20이 허울만 있고 형식만 있는 내실이 없어진다면 네. 계속해서 체감할 것이고 효과나 필요성에 대한 네네. 미국의 동무대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문제인데 네. 뭐 205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로로 네. 만들겠다는. 예. 근데 이게 좀 미국의 무시로 음흠. 해가지고 이제 그 이번에도 별로 이렇게. 미국은 항상 결정적일 때 빠져요. 네. 리우 회의에도 사인했다가 그냥 탈퇴해 버렸고, 네네. 요번 기후 변화 협약도 그렇고 중요한 건 다 빠져요. 그리고 뭐 CO2 줄이자고 하는 것도 계속 중국 어디 다른 데만 손가락질하고. 네. 경찰이 이러면은 폭동 나죠, 미국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이제 그나마 몇 가지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국적 IT 기업 있잖아요. 네. 공룡 기업이라고 하는 소위 뭐 구글, 아마존 등등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 방침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한 것. 이런 정도는 이번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거는 모든 나라에 공이 적용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과세는.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공룡 기업이 미국 기업이라면 미국에다만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해당 이윤을 국가, 진출 취하고 국가. 있는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규범화 시킨다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좀 이번에 도출해낸 성과라고 할 수가 그래서 있고요. 우리도 구글 클라우드에 10% 부가세 물리는 거 예, 걱정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나오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보호무역주의 배격하려고 했더니 미국 입김 때문에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네. 이런다고 보면은 이곳에 대한 심정적 지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미국이 사실 흔들릴 이번에도 수밖에 없죠.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여사는 딸인데 또 특별 보좌관이고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외신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바비 인형 같다. 모습이 좀 바비 인형 같긴 하죠. 근데 무슨 마스코트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정상들이 되게 좀 근데 막 안 껴줬고 그랬다며요. 뭐 표정들이 예. 쟨 또 왜 나와서 저러나 이제 이런 표정들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아니 뭐 뉴욕에서 패션샵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무슨 뭐 선임 보좌관인가 뭔가 타이틀을 달고 이런 데 막 나와서 아니 이거 세계은행 총재하고 금리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러니까 누가 그걸 달가워하겠어요? 아버지가 세계은행 총재로 나를 추천했는데 내가 거부했다. 이런 소리를 하니 그 국제 무대에서 이게 뜨악하죠. 그 미국에 그 법 있는 거 물론 잘 아시겠죠? 친족 채용 금지법. 뭐라고 있는데 그 단 두 글자인데 뭐 non profit인가 뭐 NP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 보면 대통령 등은 자기 친족을 공공기관에 네.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연방정부 기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방카 뭐라고 했더니 백악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백악관은 그 법에서 정한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다. 백악관은 백악관이다. White House is only White House. just White House. 이렇게 답했대요. 그래서 이방카나 자기 사위를 지금 보좌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 대통령제는 미국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백악관이라는 곳이 그런 좀 독특한. 그러니까 사실 그 장관들도 장관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장관이 아니고. 예. 거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좌관 성격이 강한 것이죠. 스크레타리아 같은 이런 성격이니까. 세크레터리. 예, 미니스터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우리하고 그런 점이 예. 많이 다르군요. 예. 그런 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 이렇게 뭐 심을 수 있는 이런 거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심하죠. 알겠습니다. G20 그리고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파장 그리고 기대를 갖고 왔던 판문점 회동 얘기 짚어봤습니다. 7월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이자 세 달의 첫날이고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한데 전반기를 마감하는 날 지각 변동과도 같은 중요한 모멘텀들 모임,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우레와 같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결국 내실을 거두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비판받겠죠. 또 하나의 거대한 쇼였구나.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냐. 자기들이 국내적으로 힘들 때마다 이런 빅 이벤트 만들어서
뭔가 또 다른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스피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북미 관계를 자기 국내 정치와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만 그러는 사이에 지쳐가는 뭐 북한의 경제 잠재력 또 한반도 전체 민중들의 실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새로운 하반기, 반기의 시작일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